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에요. 실내 구간은 암기로 들어가야 돼. 실내 구간은. 그러니까 이게 모평균은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모평균은 추정을 하자 이 얘기인 거야. 뭘로? 표본평균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야. 모평균을 모르니까 그 모평균을 표본평균을 가지고 추정을 하자.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오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걸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이 표본평균 더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표본평균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내가 써줬어요. 이걸 실내 구간이라고 해요. 실내 구간이 이거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거를 외워서 여기다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야.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대입해서 숫자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실내 구간이라고 해.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애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 문제만 다 맞추는 게 목표이면은 앞에 파트랑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 연결지으면 더 헷갈려. 연결짓지 마요. 원래 유도는 연결지어서 나오는 건데 앞에 표본평균의 분모랑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하지 마. 표본평균의 평균을 m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이게 m이 아니라고. 표본평균의 평균이 m인 거지. 얘네들의 평균이지. 얘네들이 되게 많을 거야. 얘네들을 다 평균을 냈을 때 이 x바 1, x바 2 해가지고 얘네들을 평균을 낸 게 m인 거야. 즉 여기 실내 구간에서는 그냥 이 중에 하나 갖고 물어보는 거야. 같은 의미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그냥 외우면 돼요. 자, 외워서 숫자를 넣을 건데 그럼 용어를 알아야지. 문제에서 싹 다 알려줘. 응용도 안 해. 그냥 알려주는 거 대입만 하면 돼. 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이거 모평균이라고 부르지. 이거를 표본평균이라고 해요. 표본평균. N. 문제에서 알려줘. 이걸 뭐라고 불러? 표본의 크기. 자, 이 시그마. 모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예요. 이거를 모표준편차 이렇게 얘기를 해. 중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S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보통 책에 써 있어요. S. 이 S라는 게 이제 뭐냐면 표본 표준편차라고 해. 아우 길어. 근데 그냥 이런 거 구하는 거 시험에 내질 않아요. 뭐 자유도 따져가지고 마이너스 계산은 이런 걸 구하는 거 시험에 내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씨 얘를 모르면 얘를 사용을 해. 얘랑 뭔지 알아? 똑같아. 그냥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실내 구간 문제가 나오잖아? 문제 중에 표준편차라고 써있어. 무표준편차라고 써있을 때도 있고 표본표준편차라고 써있을 때가 있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 그냥 표준편차라고 써있는 새끼를 그냥 넣으면 돼. 조작 없이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아까 이 표본평균의 분포랑 연결지어서 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그냥 요 표준편차를 가끔씩 애들이 N으로 막 나눠서 늘려와. 그냥 아니야. 알려주는 거 그냥 그대로 넣는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면 그냥 대입, 끝, 조작 이런 거 안 해. 그냥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그냥 대입만 해. 가끔 조작하는 애들이 있어. 아 조작 아니야. 그냥 나온 숫자 띡띡띡띡 넣기만 하면 끝나요. 알겠지? 다 알려줘서 이거 빼고 다 알려줄지. 이걸 뭐라고 불러? Z값. 여기 실내 구간에서 이 Z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내도라고 불러요. 실내도. 그래서 문제에서 써있어. 95% 실내도. 99% 신뢰도로 실내 구간을 만들어 보래.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는 한데
정확도가 아니야. 그냥 믿을만 하냐라는 거야. 믿을만 하냐. 내가 니네들의 올해 수능 점수를 맞춰볼 거야. 한 4점에서 100점 사이에 나올 것 같아. 내 말 틀렸어? 맞지? 이런 소리야. 정확하다는 게 아니고 존나 당연한 소리지. 신뢰도가 그런 의미인 거야. 졸라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근데 이제 자 교육과정에서 EBS에서 정의를 내릴 때는 신뢰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신뢰도의 정의를 이렇게 하라도 95% 신뢰도가 뭐냐 만약에 서술형으로 학교 시험에 나와서 쓸 때는 얘네들이 이 신뢰 구간을 100번 만들었을 때 이 95% 신뢰도라는 거는 니네들이 신뢰 구간을 한 100개를 만들어 100개 만들었을 때 그 중에서 95개는 내가 만든 그 신뢰 구간 안에 무평균이 들어와요.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 의미야 신뢰도라는 게. 99% 신뢰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뢰 구간을 100개를 만들어봐 100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99번은 내가 만든 신뢰 구간 안에 무평균이 들어온다라는 소리인 거라고. 이에 대해서 그걸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Z값을 얼마를 넣어요? 95% 신뢰도가 주어지면 여기에 확률이 0.95가 되게끔 해주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 확률이 0.95가 되게끔 해주는 요 Z값을 넣어주면 돼요. 문제에서 알려줘. 1.96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어. 문제 표 보고 찾는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를 넣는 거야. 99% 신뢰도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0.99가 되게끔 해주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0.99가 되게끔 해주는 Z값을 문제에서 알려줘요. 2.58이라고. 이 숫자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알려준 수치 Z값을 저기다 넣어라. 그 얘기야. 95%면 여기가 표준 정규분포에서 면적이 0.95가 되는 경우 99%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면적이 0.99가 되는 경우를 넣어라. 알겠니? 요렇게 해야 안 헷갈려. 그래서 일부러 요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거를 깊이 있게 알려줘도 돼. 선생님이 전공자니까. 근데 필요가 없어요. 더 헷갈려.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애들이 해마다 이거를 야 추정이 뭐야 해가지고 존나 잘난 척하려고 막 존나 설명해주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신뢰도가 안 틀릴 거면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 대입만 해.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는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뢰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 원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분포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 분산이 요 놈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 표본 평균의 분포가 여기서 이 면적이 0.95가 되게끔 해주는 X바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야. 거기서부터 원래 출발을 해서 얘가 유도가 되는 거야.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내가 계속 가는데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실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어떻게 푸는지를 얘기해 줄게. 대입, 그러니까 이거 암기. 그냥 저 신뢰 구간 하나 외우고 저기다가 딱딱딱 어떤 수치들을 대입을 해야 되는지만 외워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 했어. 이게 끝이야. 이제 풀면서 연습하면 되는 거고, 자, 해볼게요. 작년 평가원에 나왔었네요. 27번. 그 다음에 28번.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 29번 뭐 쭈루룩 있죠? 자, 그냥 쭉 해볼게. 간단해서 그래. 자, 보면은 문제를 이제 볼 때 나는 나보고 문제 풀으라고 하면은 문제를 쭉 읽어봤을 때 중간에 신뢰도라는 말이 나왔네? 그거부터 확인을 해. 그러면은 신뢰구간 문제구나. 오케이? 신뢰도라는 말이 나오면 신뢰구간 문제 말고는 없어.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추정 파트를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 전에 배웠던 표본평균의 분포 배웠잖아. 그거랑 얘랑은 그냥 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연결 짓지 마. 그래서 신뢰도라는 말이 나왔네. 요 문제네. 그럼 이제 여기다 그럼 이제
그 새끼가 알려준 대로 대입만 해야지. 그냥 푸는 거야. m 값은 x바 더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자 이 얘기야. 오케이? 알려준 거 그냥 짜르르르 넣는 거야. 알겠지? 자, C값 찾으래요. C값. 여기가 C라고 알려줬잖아. 이거 찾으래. 알겠지? 자, 이제 넣는다. 자, Z 문제에서 얼마래? 95% 신뢰도로 하려면 그 Z 얼마 넣으라고? 거기 밑에 나와있지? 1.96이라고. 그치? 1.96일 때라고 나와 1.96. 그래서 Z에 1.96 넣어요. 곱하기 루트 n에 얼마 넣으래? 문제에서 어디 나왔어? n가 두 번째 줄에 나와있지? 128이라고. 크기가 128인 표고 그게 n이란 얘기인 거니까 여기 128에 넣으라고. 자, 시그마 문제에서 그냥 내가 얘기했지. 무표준 편차든 표본 표준 편차든 똑같아서 그냥 문제 중에 표준 편차라고 써있는 새끼를 그냥 넣으면 돼요. 알겠어? 첫 줄에 그냥 표준 편차 뭐라고 써있어? 2루트 2라며 그냥 그 새끼를 그냥 그대로 넣으라고. 알겠니?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알겠어? 대입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329번. 이제 이거는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실내 구간의 길이. B 빼기 A. 실내 구간의 길이. 요렇게 해도 돼. 똑같은 얘기야. 실내 구간의 길이죠. 지금 거기서는 B 빼기 A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 위 끝에서 아래 끝 뺀 거야. 이 구간 길이를 실내 구간 길이라고 불러. 이거에서 이거 빼. 얼마?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가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위 끝에서 아래 끝 빼면 자 역시 대입 실내 구간 문제는 대입 2 곱하기 Z 얼마를 해? 문제에서 몇 퍼센트 신뢰도? 95%네. 그럼 Z 1.96을 넣는 거야. 각각 신뢰도를 바꿔주면 바뀐 수치를 넣어주면 돼요. 표본의 크기 그거 구하는 게 이 문제네. 루트에 자, 표준 편차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어? 1이라고 써있지? 1. 이렇게. 알겠죠? B 빼기 A가 얼마래? 100분의 49라고 나왔네요. 대입. 끝. 여기서 그냥 이 N값 찾으면 답인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무조건 대입하면 끝이다. 이거야. 자, 해보자. 문제 해봐. 31번, 32번 이렇게 풀면 돼.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운 대로만 풀면 돼. 알겠지? 자세요. 자, 31, 32. 설명까지 해가지고 풀어보자. 네 문제 정도 해놓고 이제 문제 쭉 풀자. 1331, 1332 뒤에 수능 나온 거 1373, 1374 1374
써놓고 대입해라. 그렇지. 써놓고 거기다 그냥 척척척척척척 넣어라. 그냥 그렇게 안 따는 거.